웰컴 저축은행 2교시 시작합니다. 엊그저께 12일이죠. 3일 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클로드 특정 모델 2개를 셧다운 시켰습니다. 그게 페이블과 미스터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엔트로픽에서 페이블과 미스터 2개를 해드렸고 셧다운 시켰고, 취지는 내국인만, 미국 시민권자만 쓰라 했지만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엔트로픽에서 전체 다 셧다운 해버리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안 알아들으시죠? 저는 이거 알겠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가 비니핀 구입부가 정말 0.0001 대 99.999 나눠주겠구나. 그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이제 사람 안 뽑죠. 사람 안 뽑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로 대체로 못하면은 신규 안 뽑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추세고, 제가 요새 각각의 무슨 산업협회, 벤처협회 계속 출강을 다니거든요. 거기 대표들만 모시고 있습니다. 대표들만. 매일 새벽에도 갑니다.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자,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어요? 우리 빨리 자동화해서 인건비 줄이기 목적이에요. 매출을 늘리는 게 어려우니까 비용을 줄이는 거고, 비용을 줄이는데 인건비가 제일 크죠, 솔직히.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느냐? 조금 빠른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인 거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무슨 AI 관련 학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이 써보고 빨리 써보고 AI 유튜브를 주구장창 봐가지고 그거 따라해보고 정말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이제 옛날처럼 무슨 석사, 박사만 강의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AI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 AI 모델을 나라에서 그것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거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AI 못 쓰면요, 우리 여러분들 그거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검색해 보세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엘리시움의 영화가 뭐냐면은 미래를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데,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 약 달 정도 위치에다가 엘리시움이라는 특정 무슨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고, 밑에 있는 일반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AI 로봇의 통제 하에 방사능이 퍼져가지고 막 암 걸려 있고, 막 지구 한 전체 인구의 70%가 암 환자고요, 백혈 환자고 그래요. 이제 그런 지구 환경을 그린 영화 그거거든요. 정말 그게 실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웰컴 저축이라는 따뜻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빨리 최대한 많이 배우시고 연습하고 나오십시오. 아까 엘리베이터 보니까 대학원도 보내주더만요. 이거 보내줄 때 다니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배우셔서 여러분들 밖에 나오셔야 저처럼 이렇게 강사라도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수준이 아주 그렇게 막 고난이도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바뀌어가지고 저 따라가기 힘들 정도거든요. 근데 안에서 최대한 준비하고 오셔야 여러분들 밖에 나오시게 되면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그거 좀 인지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겁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겁주는 거 아니고 진짜 현실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자, 그럼 다시 강의안으로 돌아가서, 이거 다 찍으셨죠? 안 찍으면 안 계시죠? 끕니다. 자, 딥 리서치로 리스크 재료 찾기라고 해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물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100% 믿지 마라. 100% 믿지 마라. 그리고 출처 표기, 기사 및 실적 구분, 최종 판단 금지, 불확실할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회의될 거고, 이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가 다시 드릴게요. 프롬프트 팩이 어디 갔냐? 아, 잠깐 나왔을 것 같은데? 아, 나네. 보자. 여러분들. 웰컴. 아, 여기 있네. 마지막 좋네요, 제가. 요거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구분 지어서 나온 결과값이 지금 여러분들 노트북에 나온 요 이그젝티브 서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나왔죠? 안 나왔나요? 예. 대답하면 감사할 것 같아요. 대답해 주시면. 요거를 일단은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워드로 별도로 보관하고 계십시오. 예. 나중에 또 쓰일 겁니다. 예. 워드로 다운받게 될 거예요. 이제 마커 다운도 괜찮지만 그냥 워드로 해주셔서 별도 보관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자, 데이2 보고서에서 리스크 후보를 뽑아봐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핵심 메시지 이겁니다. 확신하지 못한 문장이 리스크 후보가 됩니다. 우리 2차 시 때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 간단합니다. 제가 데이2의 보고서 내용 드린 거 있을 거예요. 데이2의 보고서 내용 드린 거. 자, 데이2. 자, 이 프롬프트한 그 창 그대로 유지하세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데이2 보고서 쭉 여기 올려보시면은 요거 제가 오전에 드린 거였어요. 제가 수정본 따로 만들었거든요. 예. 현대리바트 재무분석 보고서 수정본 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깔쌈하다, 좀 예쁘게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산출물 2일차 산출물 가보면은, 자, 요게 초안이었죠. 요게 되게 그 가독성도 떨어지고 되게 막 그 읽기도 어려운 형태로 나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요게 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 했냐? 다른 챗봇을 사용해서 문장 개선본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좀 만들었고요. 저게 좀 그나마 좀 초안보다 낫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예. 현대리바트 재무분석 보고서 해가지고 요게 나온 게 요겁니다. 이거 이렇게 보죠. 내용은 이제 편집 상태 그렇다 치고 첫 번째 키 메시지 나왔고요. 유의사항까지 나왔죠. 유의사항. 그리고 기준 구분, 언제 2025년도, 24년도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 핵심 검토 포인트까지 구분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의사결정가분들 요 앞에서 다 그걸 보시죠. 이 밑에 다 볼 시간 없으시니까 외형 축소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요렇게 해서 나온 요 재무 보고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까 딥 리서치 했던 그 창에 그대로 얘를 얹어주세요. 네. 그대로 있는데 시간 좀 걸리죠? 네. 얹어주고 올라갔죠? 올라갔고, 얘한테 프롬프팅을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첨부한 뭐 아래나 첨부 상관없잖아요. 첨부한 데이트 보고서와 오류 수정본에서 리스크 시나리오의 출발점이 될 취약점과 추가 확인 사항을 추출해 주세요. 요거는 취약점, 관련 근거 수치, 리스크 후보, 추가 확인 질문, 우선순위하고 작성 기준은 이렇게 하십시오. 뭐 최종 승인 거절 판단하지 말고 물레가 이렇게 해서 해주라고 하고 던져 주시죠. 그럼 이거 제가 프롬프트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얘가 이걸 읽고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겁니다. 나올 동안 간단하게 이런 설명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모두에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트의 보고서를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나온 결과물에서 다시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 확인 필요, 근거 부족, 수정 필요로 표시된 부분만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금 2교시 때 만들었던 보고서 넣고요. 프롬프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보고서 문장, 그다음에 취약점 유형, 리스크 카테고리, 우리 리스크 카테고리 아까 배웠죠. 뭐 제모, 뭐 운영 어쩌고 5개 나왔죠. 그거랑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정리해서 줄 겁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보죠. 예, 나왔네요. 생각보다 짧게 나왔네요. 27초 만에 나왔습니다. 자, 현재 첨부에서 확인되는 문서는 현대리바트 재무본서 수정본입니다. 해가지고 업무 파일은 별도금 대사 별표를 이렇게 됐습니다. 출발점, 취약점, 관련 근거 수치, 리스크 후보, 추가 확인 질문, 우선순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출처도 잘았고 원본 대조 필요 항목과 매핑도 갖다 넣어줬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될 게 연결선입계에서 매출액과 부분 매출액의 차이, 대조 위치가 정해졌고 쭉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까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워드로 다운받아 보죠. 자, 워드로 다운받아. 그럼 얘가 이것도 워드로 만들어서 저한테 줄 거예요. 네, 저한테 줄 거예요. 조금 보죠. 워드로 다운받는 동안 시도 다음 넘어가죠. 다운받는 동안 이거 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리스크 후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리스크 후보를 가지고 특정 재무제표 지표의 어떤 특정 수치와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제가 앞에서 여기서 말씀드렸죠. 리스크 후보와 재무지표 연결, 리스크 재무 매핑 해가지고 요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요 과정을 진행할 건데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얘한테 여기서 맥락상 계속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운받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죠. 대부분 여기서 얘네들은 파이썬을 사용을 해요. 이 파이썬을 가지고 얘가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뭐 요거 코딩을 혹시나 할 줄 아는 분들이시면은 뭐 요거를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시죠? 넘어갑니다. 이미지 만들어서 워드로 다운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게 되면은 결과값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살짝만 기다려보고 이렇게 해서 다음 장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리스크 제가 프롬프트를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재무지표 연결표 작성해서 프롬프트가 잠시만요.
프롬프트 여기다가 드렸습니다. 자, 이런 프롬프트를 줄 거예요. 뭐 아래 기업, 뭐 첨부한 기업 상관없습니다. 네. 자, 산업 이슈와 데이터의 보고서 취약점 연결해 주세요라고 해서 각 이슈가 다음 GP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1번, 2번, 3번, 5번 해가지고 출력 형식까지 냈습니다. 뭐 카톡 쓰시는 분 있으신데 질문 있으신가요? 올리셔도 됩니다. 예, 질문 주십시오. 예. 아니면 저한테 개인톡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개인톡 주실 분은 이쪽으로 개인톡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수업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줘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거죠. 다시 GPT 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아, 너무 오래 걸리네. 얘. 자, 뭐 여기다 던져줘도 됩니다. 자, 던져주는데 자, 문제는 우리 이 프롬프팅 먼저 구조를 보세요. 자, 기업의 산업 이슈와 데이터 보고서에 취약점 연결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각 이슈가 다음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 정리해 주세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이렇게 나오고 출력 형식까지 정해줬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뭐였죠 우리? 얘 창은 무슨 창이에요? 지금 역할이 뭐예요 얘는? 조사하는 창이죠. 조사하는 창. 자, 조사하는 창입니다. 조사하는 창이면은 얘한테 그대로 이거를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왠지 새 창을 좀 띄워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얘가 지금 리스크 조사할 거 그거 다운받았고 그 다음 프롬프트로 넘어가서 확인사항 추출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출이 나왔습니다. 이 창이. 자, 요거를 이제 워드로 다운받으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이유입니다. 요거를 워드로 다운받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겁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다가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새 창을 쓸 겁니다. 왜 새 창을 쓸까요? 여기서 굳이 새 창을 쓰는 이유. 새 창을 쓰는 이유. 지금 여러분 프로젝트 기능 쓰고 있으시죠?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린 1교시 때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는 하나의 팀입니다. 우리 보통 팀 단위 프로젝트를 하죠. 팀 단위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는 팀원들이 있죠.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조직에서도 그렇잖아요. 조직에서도 한 명한테만 이 보통 몰리면은 어떻게 돼요? 일 잘한다고? 과부하가 생기죠. 예, 그래서 이게 창을 한 창에서만 주구장창 쓰다 보면은 이게 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느려지거나 계속 그 빨간색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역할을 구분짓기 위해서 창을 새롭게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기분이 아니라 역할 구분이죠. 자, 얘는 조사시켰어. 얘는 못 뽑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창을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프롬프트 주고 앞장에 나온 결과값을 줘야죠. 결과값을. 그래서 워드로 다운받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그 지난번에 누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소스 창에
이거 있잖아.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넣고 시작했잖아요.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문서이자 아주 기본이 되는 정보들이죠. 그런데 PDF가 있고 엑셀로 있는데 왜 제가 엑셀로 굳이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이유가 뭐냐? PDF로 넣게 되면 얘가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해요. PC에서. 이걸 가져다가 쭉 올리는데 이거를 사진을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사람부터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문서 사진으로 딱 찍으면은 뭐 요새 워낙 카메라들이 좋아지고 괜찮지만 이게 숫자 6인가 8인가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걸로 보면은. 예. 그래서 얘가 지금 318페이지짜리 사업 보고서인데 그 안에 그 숫자가 틀리게 오 인식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그 IT에서 OCR이라고 합니다. 광학 문자 인식인가? 인도기, 뭐 판도기에 있어요. 이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조그만 숫자 하나 틀리면 결과값 뒤에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있는 거를 엑셀로 옮겨서 넣는다. 이거는 조금 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걸 넣습니다. 근데 1교시 우리 지난주 월요일인가 일주일 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굳이 여기 있는데 왜 또 그 정보를 따로 주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팀 내에서도 업무 매뉴얼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된 업무 매뉴얼이 뭐 문서의 형태로 있던 책의 형태로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각각의 모든 조직원이 그 내용 다 알고 있나요? 아니죠. 보는 사람만 보고 안 보는 사람 분명히 안 봅니다. 얘네도 똑같아요. 참고는 하되 그 데이터를 딱 이거 봐라고 보여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메타 데이터 선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채팅창을 켜놓고 자, 앞에서 너 얘한테 자, 얘하고 얘는 원명이 다른 인격체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공유는 하고 있어요. 우리 팀원들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창을 딱 키면은 새로운 팀원이 생기는 건데 걔한테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봐라고 메타 데이터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는 그것만 봐요. 만약에 그걸 안 해주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 있는 거 아무나 땡겨다 본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창을 딱 키면은 프롬프트를 주든 뭐 자료를 먼저 주든 간에 특정 데이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프롬프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가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얘는 앞에 거 보고 얘는 앞에 거 이렇게 앞에 보고 각각이 보는 거를 구분을 지어서 메타데이터 선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워드로 다운받은 거 얘한테 줘보죠. 워드로 다운받은 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주고 얘한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크리아 작성했죠? 잠깐만, 흐름 값 까먹었네. 자, 나봐. 확인하고 추출까지 했어요. 추출까지 했고, 아까 다운받은 자료 추출된 거를 가지고 주고 이렇게 프롬프팅을 줄 겁니다. 제가 프롬프팅 드릴게요. 첨부한 기업 이렇게 보고 이렇게 첨부한 기업과 산업 이슈와 데이터 보고서의 취약점 연결해 주세요라고 던져놓고 요거를 엔터 딱 칩니다. 그럼 얘가 방금 올린 자료와 데이터 보고서를 두 개 비교를 합니다. 지금 두 개의 문서를 읽고 있어요.
자, 그러네요. 자, 제가 그 보고서 있었던 같기도 하대요. 똑똑하죠, 우리 AI. 자기가 고민한대요. 보죠. 얘가 지금 고민한다니까요. 지정 안 해주면 얘가 딴 것도 엄청 쓴단가요? 만약에 저기서 결과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확하게 타겟팅 되는 파일 한번 더 주면 되죠. 데이터 보고 찾았어요. 방금 보니까요. 예. 자, 5개 제가 뽀리 몇 평한데요. 데이터 보고서 찾아서 현재 관한 첨부자로 하는 것입니다. 못 찾았나? 잠깐 흐름 여기 좀 볼게요. 어떻게 됐나? 보죠. 현재 확인 가능한 첨부 자료가 추출본이죠. 이것만 방금 제가 다운로드 이겁니다. 이거. 자, 지금 얘가 제가 프롬프트 준 거와 타겟팅이 명확하지 않아서 얘가 지금 헤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갈 수 있겠죠. 데이터 보고서 우리 그 어디 갔냐? 그 산출물 2에 보면은 데이터 보고서 있습니다. 요거 제가 드렸습니다. 이거랑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뭐 날려버려도 되고 얘를 계속 써도 되고 저는 뭐 과감하게 날리는 편인지라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려도 되고 얘한테 가서 앞에서 나온 첫 번째 다시 새 창을 켜고 데이터 추가상 추출본과 그리고 데이터 보고서 어디겠냐? 아까 제가 올려드린 것과 그 다음에 잠깐 얘가 준 거 어디 갔지? 있구나. 그것과 데이터 보고서 어디겠냐? 데이터 보고서 재무분석 보고서 이거 2개를 이거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데이터 보고서와 다운로드 추가 이상 요거를 넣고 마지막에 드렸던 뭔가 대답을 할 겁니다. 지금도 계속 문서를 읽고 있어요. 되게 읽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얘가 오래 할 때 얘의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걸 이걸 보세요. 이거 상당히 그 AI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봐야 내가 뭘 틀렸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2개 읽고 있습니다. 결과값 나오는 데까지 잠깐 두고 앞에 그 코파일럿 잠깐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아까 김대영 과장님께서 코파일럿 이걸 좀 받으려고 하셔가지고 자, 요 지금 보시는 파일이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그 코파일럿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지난 교시에 한 거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워드로
막 기한문 쓰고 이제 뭐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오케이 떨어지면 이제 파워포인트로 발표하고 엑셀로 관리하고 이제 그래서 오피스 프로그램이잖아요. 현대전인데 저 같은 사람은 늘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이런 걸 쓰기가 뭐 이런 숫자야 알고 있고 쓰겠죠. 근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되게 어려운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좀 하면 좋으냐? 코파일럿에 쓰는 방법이 있고요. 젠스파크라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먼저 코파일럿 쓰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새로 만들기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되게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롬프트가 여기 있네요. 자, PPT 구조 작성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여러분들 역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GPT 네이티브 AI들은 나랑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그 저기입니다. 그 누구죠? 파트너입니다. 얘한테 디자인을 시키시면 잘 안 통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쭉 이렇게 얘기 주고 받았죠. 그럼 이 맥락을 얘가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코파일럿으로 PPT 제작을 할 거야. 해당 프롬프트를 줘봐. 줘 라고 던지죠. 그럼 얘가 프롬프트를 줄 겁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백지의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나와서 결과물이 이거거든요. 근데 과정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프로세스를. 요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왔죠. 요 복사에다가 얘한테 그대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부터 이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거다, 요거다 라는 정도만 보여드릴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AI를 좀 더 써보고 싶다,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 라는 경우는 이것도 만들어 놓은 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캔바는 거의 전문가이고, 디자인 전문가이고, 감마라는 그 툴과 젠스파크라는 툴이 있습니다. 젠스파크라는 툴은 아주 전통적인 우리 그 회사에서 쓰는 PPT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AI 슬라이드 되게 많은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도요. 되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뭐 제가 기능 강사는 아니니까 이렇게 다 보여드려 놓고 슬라이드에 가가지고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AI 기능들이요. 그래서 뭐 과제, 기업 전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그 회사 양식을 좀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BC월드 제약이라는 데서 강의 갔었고, 그다음에 우리 웰컴도 받고 있고, 뭐 나이스 시험 정보 이런 게 있는데 그 회사 양식을 받아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놓습니다. 얘를 트레이닝을 시켜놔요. 이렇게 해서 이 스킬 사연을 써놓죠. 그리고 방금 받은 이제 그 코파일럿용 프롬프트. 근데 조금 조정은 필요하죠. 뭐 이거는 제가 그 코파일 대충 받은 거라 해놓고 요렇게 해서 엔터 치면요. 얘가 그 웰컴 저축은행용 템플릿에 이 내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지금 제 이메일까지 얘가 뒤져보고 있어요. 저희 다 컨택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나옵니다. 물론
돈은 좀 들죠. 얘가 되게 비싸요. 그 크레딧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데 편하긴 되게 편하죠. 얘랑 하면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 만드는 거 옛날에 한 달 걸렸던 거 얘랑 있으면요 이틀이면 만들어요. 예. 근데 얘한테는 기획회의라면 안 되겠죠. 얘는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기획회의는 GPT랑 하는 겁니다. GPT랑. 제가 AI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웰컴 저축은행 강의한 이런 GPT를 만들어서 굉장히 얘랑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거든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흐름 쭉 해가지고 뭐가 있을까 주고받아 만든 거고, 이 안에는 저도 AI 강의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소스들을 넣었죠. 이런 것도 쭉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회사별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돈이 좀 들죠. 돈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자꾸 기능 강의 설명드리는데,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페이블 5 쓰고 싶어.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 요새 타자 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스킬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GPT를 쓰고 뭐하건 이렇게 해서 이게 걔네가 해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고정적인 양식을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주는 양식, 그 조직의 양식. 그럴 경우에는 클로드를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아까 되게 많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스킬팩이라고 있습니다. 스킬팩을 내가 어디 놨더라. 여기 있죠. 요거 제가 굉장히 좀 회사 가서 보여드리면 되게 탐내하시는 스킬팩인데, 파워포인트 오토필 컨버세이션 스킬팩이 있습니다. 엑셀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클로드 가가지고요. 자, 엑셀 스킬팩 올려줍니다. 요거 스킬팩 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단 던져줘요. 그럼 얘가 이걸 확인해요. 내용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우쭉 해서 이거 확인합니다. 쭉까지 풉니다. 네. 그리고 자, 각 이제 지역 본부나 팀별로 KPI 취합을 여기다 쭉 합니다. 해놓고 얘한테 던져주죠. 그럼 얘가 이걸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어서 제가 파워포인트까지 해서 해주면은, 예를 들어 각 본부별 KPI를 여기다 한 군데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요런 스킬팩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요거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 들으면 이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요런 것들도 있습니다. 본부별, 지점별 KPI 측정 넘겨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꽤 걸려 제가 시연은 못 해드리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업무용으로 쓰기 좋은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십시오. 예. 우리 김대현 과장님 꼭 좀 풀어달라고 해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본 강의로 돌아가서, 요걸 해보죠. 이제 재무지표 연결해야죠.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을 좀 보죠.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스크립백 한번 됐고, 현대리바트 이렇게 나오죠. 이거 지금 제가 떠드는 동안 얘가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깔끔하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몇 개 조정만 하면 됩니다. 옛날처럼 앉아가지고 내가 다 일일이 막 이렇게 그림 넣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 네. 일 편하게 하죠, 편하게. 자, 그러면 다시 본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썼죠, 썼습니다. 저 그거 이제 2개 넣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뽑아줘라고 해가지고 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자, 매출 지속성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익 방어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게 있대요. 라고 해가지고 쭉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저는 워드로 다운받죠. 던져놓고 이론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풀어드릴게요. 너무 많이 떠들었나? 네. 자, 방금 그래가지고 그 나온 리스크 후보 이제 뽑아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지표 연결했습니다. 재무지표 연결해서 나온 결과값이 여러분들 지금 GPT 창에 보일 거예요. 보여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확인해야 될 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영양지표, 그리고 영양 방향, 그리고 영양 논리. 자,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그냥 떨어졌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결과 나잖아요. 근데 앞에 보여드렸던 GPT에서 딥 리서치 조사한 격과 매칭을 하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건설 경기가 둔화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규 주택 착공이 감소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B2B 채널의 가구 발주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부담 가능성이 커집니다. 라는 스토리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스토리보드를 뽑아내는 장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요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장에는 뭘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부정, 심각 세 가지 시나리오를 뽑아낼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 흐름이 유지되는 거랬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과 크게 다를 거 없을 거다라는 거고, 부정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한 개 정도만 나빠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리가 올랐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 이자가 오를 거고, 대출 이자율이 부담되다 보니 우리 재무제표에 어떤 특정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케이스일 거고, 심각 시나리오는 딥 리서치로 조사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경기도 나빠지고 금리도 오르고 뭐 소비 심리도 위축이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가구도 안 사고 여러 가지 조건들 이제 그러니까 외부 약재와 내부 취약점 동시에 연결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롬프트 역시 드릴게요. 프롬프트. 고장에 요거 이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거 맞죠? 고장에 이어서 그대로 요 프롬프트 드릴게요. 예, 던져보자. 그럼 얘도 이제 뭐라 얘기를 할 겁니다. 잘 생각했네요. 문서 읽고 여기서 쭉 읽고 이거 흐름 보세요. 흐름 이게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쭉 나올 겁니다. 나오는 동안 제가 이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파일럿은 한참 걸리네요. 또 뭐 물어봤구나. 코파일럿도 지금 만드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결과물. 네. 배고프네요. 예. 이따 나온 결과물 따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크 시나리오 초에 나왔습니다. 자, 보자. 자, 현대 리바트 리스크 시나리오 초안해가지고 기준 데이트 추적점 보고 연결해가지고 블라블라 해서 이제 내용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죠. 이것도 역시 워드로 다운받아도 됩니다. 네.
같이 강의장표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나왔으면은 이제 물론 이제 바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하진 않겠죠. 먼저 읽어보죠. 자, 봅니다. 봐가지고 이제 뭐 우리 초안 가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다, 뭐 시나리오 어떻다, 뭐 25년에 연결제도 뭐 감소했고 뭐 쭉 내게 나오죠. 조건이 이렇고 영향을 재무 비슷할까 이렇고 쭉 나옵니다. 부정 시나리오, 심각 시나리오까지 각각의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줬고 점검표까지 뽑아줬어요. 자, 점검표는 뭐죠? 이게 우리 결정권자들이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예상 질문이라고 그랬죠. 예상 질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만 볼 게 아니라 공유 내지는 보고를 해야 될 상대방들이 있죠. 공유는 나랑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일 거고 보고는 무더 위에 계신 그 결정권자들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아까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그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기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것도 역시 GPT를 쓸 겁니다. 예. 자꾸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3분 안에 읽히도록 표와 분리 중심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나온 거 보죠. 나온 거. 초안 보죠. 뭐 나쁘진 않지만 딱히 이거를 보고 보고서라고 좋아하기에는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윗분들이 굉장히 좀 보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줄도 없고 구분도 잘 안 돼 있고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똑같이 이제 보고서를 만들 챗봇을 새로 띄우셔야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새 창을 띄울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 있는 내용 요거를 얘한테 던져 주셔야겠죠. 그럼 얘가 이용을 가지고 읽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메타 데이터 선언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던져 줄 겁니다. 제가 카톡방에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리스크 뭐 아래든 첨부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데이터선 여기서 쓰니까요. 이걸 해가지고 얘가 이제 의견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동안 살짝 이론선 잠깐 드릴게요. 자, 여기 브리핑 자, 여러분 여기서 PPT 완성 아니에요. 이거 그냥 워드로 나올 거예요. PPT로 나올 거 아닙니다. PPT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핵심 구조 총 7개입니다. 첫 번째, 핵심 요약. 이거 결과가 뭐야? 제발 여러분들 이 초반에 결과를 내주십시오. 읽는 분들은 그거 되게 막 주저리 하고 막 결과 마지막에 나오면 되게 막 좀 그렇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되게 결과가 처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야 될 게 주요 리스크 후보들, 그 다음에 그 리스크가 어떤 재무지표에 연결되는지, 그리고 3단계 시나리오,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영향도, 그 다음에 추가 확인사항, 종합 검토 의견, 이 순으로 뽑아낼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최종 승인, 거절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하죠? 이거를 읽고 결정권자가 하시는 거죠. 결정권자가 판단하기 쉽도록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까지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왔죠, 역시. 예, 나왔네요. 이것도 역시 다운로드를 받아보죠. 나온 결과물을 보죠. 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리스크, 초안. 이렇게 나왔고요. 부정 시나리오, 심각 시나리오 나왔고, 미치는 재무제표 내용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죠. 종합 검토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오늘 실습의 끝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거를 제가 원래는 없는 건데, 저기 뭐죠? 이쁘게 보이는 방법을 해드릴게요. 제가 3분에 끝내드릴게요. 3분에. 자, 오늘 뭐 나왔죠? 그래서 총 5개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네. 자, GPT 딥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슈, 산업조사하고 유학표 나왔죠. 그리고 데이 2에 뽑았던 그 취약점 목록 나왔을 겁니다.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가 어떤 재무제표 연결 나왔을 거고, 그로 인해서 기본 부정 심각 시나리오표 나왔을 거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브리핑 초안까지 나왔습니다. 요게 오늘 흐름이었고요. 여기까지 혹시 내가 뭘 직접 친 거나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전부 다 AI가 해준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거를 점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된다. 팩트 체크 여부는 우리가 어디서 했죠? 2단계 있었지. 2단계에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했었죠. 첫날 했었나요? 그거를 그 점검용이라고 해가지고 검증용이라고 별도 챗봇을 만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포인트라 가지고 뽑아냈는데 뭐 여기서 나온 것들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오늘까지가 1, 2, 3교까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 잘 따라오셨어요. 매번 이것들을 프롬프팅을 넣어서 자료를 넣어서 해 놓은 것들이 바로 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단언컨대 이거 혼자 하라면 하시겠어요? 못 하시죠? 그래서 제가 데이4에서 뭘 할 거냐, 이거를 한 개의 창에서 해결할 수 있게 에이전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는 그냥 자료만 때려 넣고 앞에 흐름만 뽑아줘 하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거고, 근데 이거를 굳이 왜, 야, 그러면은 왜 그냥 우리 에이전트 바로 안 알려주는 하신 분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그렇죠. 결과물을 봤는데 내가 뭔가 팩트가 안 맞아요. 뭐가 틀려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뒤집어 보려면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되죠. 1, 2, 3단계가 바로 그걸 한 거라니까요. 그거를 해놓고 데이 4에서 해야, 저 사람이 월수 와가지고 했더니 바로 저거였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에이전트를 해가지고 반복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거 구조까지 제가 챗봇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넣으시면요, 쭉 반자동화가 되고요. 반자동화가 되고, 거기서 만약에 중간에 뭔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는 역으로 리바이스를 해봐야겠죠. 리바이스는 오늘 배웠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틀렸거나 잡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드리는 게 제 강의의 목표예요. 되셨죠? 자,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여성분 머리 긁으시죠?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주십시오.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마치고 수요일날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만족도 띄울게요. 그거 좀 해주세요. 네. 예, 해주시고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저 지난번에 만족도 잘 안 나와가지고 저 다음 강의 잘렸어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